안 들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자, 사주연석 여러분 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것은요, 자영사학과 마인드하고 또 리더십입니다. 사실 1시간 반을 한 섹션 갖고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른데 30분 동안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엄청나게 말이 빠를 거라고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영사학과 마인드. 저도 없었던 건데 이 사업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 자영사학과 마인드를 정의한 게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앞에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빨간색.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일련의 과정. 자, 이 중에서도 뭐요?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자영사업가 마인드입니다. 주도적. 자, 그래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풀어나가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가 가지고 있던 꿈 하나는 뭐였냐면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설립하는 거였고, 하지만 돈, 기술, 경험, 명성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래사장 사진 한 장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한 장을 들고 이것만 들고 영국 버클레이 은행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대단하죠. 조선소를 세울 계획인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뻔뻔하죠. 그러나 역시 대답은요, 노였겠죠. 노. 이때 그는 바지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지폐에 그려진 그림을 내보이면서 이 500원짜리 그림, 요즘 아이들은 이 500원짜리 모르지만 저희 때 썼던 500원짜리 이걸 하나 내놓으면서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그리고 400년 전 일본이 수백 척의 배를 끌고 쳐들어온 것을 이 철갑 거북선으로 다 막아냈소. 다만 세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그 잠재력은 그대로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는 이 차관 합의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작고하신. 자,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단 1%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중에 확신과 자신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했던 말, 이봐, 해보기나 했어? 니들이 먹어보기나 했어? 니들이 해보기나 했어? 이겁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자영사업가 마인드입니다. 이게 왜 우리 사업에 그대로 와야 하느냐? 우리는 자영사업입니다. 자, 아메이는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나한테 들어올 때 스펙 보지 않고, 몸매 보지 않고, 면접 보지 않고 20살 이상이면 모두에게 기회를 줬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20년가량 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정말 철저한 비즈니스고요. 자율에 의한 일입니다. 자율이란 단어 익숙하세요? 자율. 저는 자율학습 때 학습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자율이란 말이 얼마나 무겁냐면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아우 야 20년가량 아메하는 게 쉬워? 저는 안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은 줄 알아? 자율이라서. 어떤 누구도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 나한테 출퇴근한다고 못했다고 점수를 깎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려운 것뿐이지 너무 멋진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자영사업가 마인드가 무엇이 있는지 수없이 많지만 오늘 다 논할 수 없고요. 제가 뽑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회사의 최고라는 신념, 회사에 대한 믿음, 근데 제품에 대한 믿음, 근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내내 오면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뭐라 하냐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귀신이 와도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 생각을 바꿔내기 이전에는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독교를 다니지만 매번 내가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저는 그래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시면 더 좋은 일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내내 하는 내내 하면서도 의심을 해 본인을. 그러면서도 되는 게 기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해내고 마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비즈니스를 반드시 해내서 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것을 늘 항상 마음속에 의심이 되더라도 마음속에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한테 자석처럼 신념이 있는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하는 내내 의심하는 사람한테 그 의심 가는 일들을 같이 하겠다라는 동조자가 생길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요.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파스처를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그것,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가 센 기가 아니라요. 즐겁고 행복한 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내 신념이 작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된 것처럼 그다음 나는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여러분들 기를 갖고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신념이 전파돼서 이 사업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도성, 적극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 거입니다. 결국 보니까 내 거더라고요. 스폰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요. 내 한 몫은 나한테 다 오는. 제가 그래서 아메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아메이 좋아해? 나보다 더 좋아해?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넌 날 뭐 안 주잖아. 아메이 날 뭘 줘 계속. 그래서 내가 아메이가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엔 내 사업을 인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면요. 아메이는 정말 끊임없이 줍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시작도 내가 하는 거고요. 끝도 내가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의 1년도 다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중간에 안 되면 환경 탓, 코로나 탓, 만나주지 않는 언택트 시대 탓, 스폰서 탓, 환경 탓을 하실 게 아니라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요. 반드시 방법을 광고하는데 목표가 정확지 않거나 모든 것에 의심스러운 사람은요. 이유와 핑계를 계속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목표, 내 사업계획, 내 명단이지 가끔은 와서 이런 말씀하세요. 저한테 뭔가를 주세요, 시장님. 저는 시키는 일은 잘해요. 맞습니다. 시키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에서 반드시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없는 일도 만들어 하는 단계. 아까 정주영처럼 모래사장 하나와, 그쵸? 남들이 지어낸 배, 그 유조선, 그 설계도 하나를 가져가서도 뻥을 쳐서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단지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주는 응원단장, 그 다음에 끌어주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도 스폰서가 봐주고 차도 스폰서가 태워주고 스폰서를 그렇게 애 봐주는 사람 운전기사로 전락시키면 여러분은 100명의 운전기사가 되셔야 되고요. 100명의 애 봐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귀히 여기시고 잘 사용하시되, 그쵸? 빨리 배운 것은 내가 금방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갖고 주도성을 갖고 적극성을 갖고 내가 빨리 자립하셔야 됩니다. 7년이 돼도 9년이 돼도 아직도 기어다녀. 아직도 기어다니면서 머리는 커졌어요. 머리는 커지면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구도 구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스폰서는 나를 그냥 단지 서포트해주는, 이제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내 사업의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외국도 나가 살았다 왔고요. 심지어 핀을 도전하고 마지막 7월 말쯤에 한 달 남겨놓고 드레스 맞추러 갈 때요. 본사로부터 외국에 있는 그 어떤 한 명의 레그 때문에 3점이 아니라 1.5점으로 계산된다는 걸 마지막에 얘기해서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다 해놓고. 그리고 일주일을 제가 알아 누웠습니다. 너무 신경질 나고 억울해갖고요. 그런데 일주일 알아 누워서 막 울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내 피는 찌그러졌지만 굴은 모두는 성장했거든요. 내가 바랬던 게 뭐죠? 내가 바랬던 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일까요?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사한 게 아닙니다. 그 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내 꿈이지 단지 그 핀이 내가 목표가 아니었는데 제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딱 보아하니 내 그룹 모두가 성장된 걸 보고 나는 정말 잘 도전했고 그 이후로 더 큰 에너지를 내서 그 다음 해에 더 큰 성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림돌에 안 걸려 넘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디딤돌로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돌에 안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 그걸 어떻게 마인드로 내가 더 승화시키고 나한테 더 좋은 쪽으로 나를 발전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그게 자영사업가의 마인드고요. 내 사업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더 해볼까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남의 의견도 좋지만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 그래서 늘 항상 겸손하게 나한테 묻고 현실을 직시하며 나를 제대로 보는 메타인지를 갖고요. 또 하나 스폰서에게는
내가 잘하고 있지만은 뭐 하나를 더 할까요? 라고 꼭 물어보시고 아니면 뭐 하나를 더 내려놓을까요? 꼭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성과 적극성에 있어서는 저는 직장인의 마인드, 자영사업가의 마인드에서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은요, 시키는 일을 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오히려 위에서 너 나에 대한 도전이니?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일은요, 누구 하나 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찾아서 좀 해보시고 만들어 해보세요. 그래서 뭐든 해보고 넘어져 보셔야 됩니다. 뭐든 해보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 해보고 넘어져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뭐든 하는 파트너들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라는 책임의피라던가 그냥 시키는 일, 주어지는 일, 특히나 그 미팅만 오면 뭔가 된 것 같아서 미팅만 오는 일, 이런 일 말고요. 미팅은 배우는 기본 베이스고요. 밥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반찬을 먹고 요리를 하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 하나 온 걸로 아메일 굉장히 열심히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내가 베이스에 기본을 배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모든 걸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 교만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도, 그리고 또 많이 발전한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요, 잘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할 그 각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엔 기업가 정신이고 자영사업가 마인드인 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미팅 참석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이 미팅 참석에 대한 걸 아직도 스폰서가 오늘 미팅 참석하시나요? 오늘 줌 들어오시나요? 왜 안 들어오셨냐요? 체크당한다. 나는 자영사업가 마인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돼 있으면요, 절대 그 다음 위에 탑을 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기본이고요. 그 기본을 토대로 배운 걸 내가 스스로 1대1, 2대1 미팅도 해보고 사람을 미팅 초대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고요. 홈미팅, 킴파티, 자, 스폰서한테 처음에는 의존하십시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다 빼내서 받아보십시오. 그 다음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본인이 마음껏 성장하고 싶은 마음껏 꿈의 크기만큼 늘려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집니다. 자, 경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띠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나름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왜?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기준을.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요, 12시간 공부하고도 항상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면 2시간 하고 엄청 했다 그래요. 그 차이라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을 봤을 때 과연 저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가인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스폰서한테 그런 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건요, 그냥 기준이 어떻게 보면 평준화되어 있는 기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내 판단 기준을 좀 높이셔서 내가 진짜 나름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사업가처럼 하고 있는지, 그 인정은 스폰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생각만 많아서 맨날 소파에 누워있죠.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예. 그리고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맨날 보면 집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행동.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야 돼요. 느낌보단 행동이 앞서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일, 주간, 월간 계획 잡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는 1100 근로자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자영사업가이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2주의 스케줄이 2주 전에는 꽉 차 있는 그 스케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이 자영사업가의 길이고요. 실습, 이건 뭐다, 미팅 초대, 밥 먹기, 차 마시기, 얼굴 보기, 이런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사업 얼마나 쉬워요. 어디 가서 결제하래요? 어디 가서 저기 뭐 5억 막으래요? 이런 일 없어요. 결국 친구 만나갖고 얼굴 보고 아메이 즐겁게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차 마시고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현실 점검해주면서 또 아메이 흘리고 콤부차 먹으니까 살 빠지더라, 그 얘기해주면 잡아먹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어렵죠? 그게 어려우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부터 처음부터 막 STP를 멋지게 막 딱 30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과의 서먹서먹함을, 요즘 같은 경우 인스타에 하트 눌러주면 그것만 해도, 그리고 인스타에 너 오늘 이거 보니 뭐 너무 좋다, 너 잘 살고 있구나, 이 관심 하나만으로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점 노력하셔서 뭐 계획을 짜시기 바라겠고요. 일의 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찾는 게 효율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일의 양이 부족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스킬적으로 빨리 효율 있게 할까?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이 일의 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아메이는요, 질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양을 늘리고 그에 대한 경험으로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양을 늘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실행하셔야 됩니다. Just do it. 바로. 그래서 사업 설명, 데모스트레이션, 콜드 컨택 뭐 여러 가지 우리 할 것들이 할까 말까 고민할 땐 반드시 하시고요. 갈까 말까 할 때는 반드시 가시라고 제가 늘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하고 난 건요, 후회가 돼서 자꾸 뒤를 보게 하고요. 한 일은요, 경험으로 남거나 돼서 앞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보시고요. 갈까 말 때 무조건 가시는 그런 적극성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을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안에서 5, 6년간을 헤맸던 사업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도 데이터를 요즘 엄청나게 모으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오픈을 했고 그 사람 어떤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는 어떻게 했고 그 사람 디지털 합스는 몇 월 며칠에 들어갔으니까 몇 달 뒤에는 이게 끊길 거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없이 필로 하거나 느낌으로 하거나 갑자기 어떤 미팅에서 필을 싹 받았을 때는 가서 한 달 열심히 하다가 너무 또 가을 타갖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니까 외로워. 그래갖고 또 한 달 잠수해.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만 못합니다. 그냥 루틴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꾸준히 20년 이렇게 하시면요. 안 될 리가 없는 사업인데요.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 쓸데없는 헛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록하는 심지어는 상대방의 관심사, 기념일 이런 것까지도 챙기는 꼭 뭔가를 사주지 않더라도 글씨 하나로라도 축하해 요즘같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절에 그런 나의 관심 하나가 여러분이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나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야.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 파트너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저거 들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말고요. 나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나는 나만의 사업 자료 설명할 수 있는가? 다변화된 계속 같은 걸 얘기해서 지루함을 주지 않는가? 아주 다변화된 사업 설명의 자료가 나만의 게 있는가? 그 다음 홈미팅 1대1, 2대1 미팅이 8주든 뭐든 나 혼자 스스로 진행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 사람의 호기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는 있는가? 전 제품 설명, 데모스트레이션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 플랜이 반드시 있는가? 자, 목표는 반드시 숫자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1일의 계획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고요. 목표는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지 않는 건 목표가 아니고요. 숫자화되어 있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는 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약속, 계획이 없으면 늘 우린 미룰 수 있죠. 이거 누가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신이 준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요. 미루는 거래요. 미루는 거. 인간에게 준 그 일을 안 하고자 하기 위해 스스로 자꾸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하게 재정관리입니다. 처음에 6,000원 버는데 나는 40만 원 썼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초창기 했던 건요, 과일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 과일 안 먹습니다. 20살이 넘었는데 과일이라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일 대신 더블엑스를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과일을 제가 줄였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외식을 줄여가며 처음에 밸런스, 내가 이걸 롱런을 해야 되는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밸런스를 굉장히 맞추며 사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롱런할 수 있었고요. 스폰서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게 리더십인데 벌써 20분이 훅 지나갔네요. 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going with that gun in your hand? You can take your machine, but you still feel bad.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lucky strikes and some unlucky ones. Hey Joe, where you going with that dogma in your head? You can prove your point, but your kids will still be dead. Bring down the curtain, this soap opera must surely close. The cold wind blows. 자, 사람과 늑대의 공통점은 무리를 지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리를 떠나서는 다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늑대에게 배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영상의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이신가요? 저는 혼자 정탐하러 나간 곳에서 아무 먹이를 잡지 못하고 왔을 때 늑대가 미안해 우 하고 울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우 하고 다 많은 늑대들이 화답해 주죠. 너무 정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이 늑대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 늑대에게 배우는 리더십. 이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혼자 리더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야 되기도 하고요. 힘센 사람이 꼭 리더는 아니죠. 파쇼로 뭔가를 갖다가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나 부족해, 나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 니네들이 도와줘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고, 리더는 구성원들과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굿팔로워, 그 다음 굿 리더들이 섞여 상호 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이 늑대의 동영상을 보면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배운 것 중에 들소의 리더십과 기러기의 리더십을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요. 들소는 뭐냐면 리더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지극하답니다. 들소들은. 그래서 리더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리더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리더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서성거린대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사냥꾼들이 들소를 잡기가 되게 쉽대요. 그냥 리더 한 마리만 죽이면 끝이랍니다. 리더 한 마리가 딱 죽고 나면 그 다음 들소들은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모든 책임을 들소가 혼자 짊어졌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갖고 있지만 변화에 관심이 없고 다들 무능해지는 한 사람의 리더, 나를 따르라 이런 과거의 리더십이 들소의 리더십에 많이 비유되고요. 이제 보실 동영상은 기러기의 리더십인데 기러기들의 리더십은요. 막 욕심 많고 시끄럽고요. 찌짝찌짝찌짝 하지만 부의 편대로 나르면서 맨 처음에 리더가 다 모든 기류를 다 맞이하면서 가지만 바꾸는 거야, 자리를. 리더가 또 앞에서 끌다가 뒤에 사람 바꾸다가 이러면서 수만 킬로를 나갈 수 있는 협동하는 그런 리더십이 현재 우리가 지켜내야 될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끊겼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서 동영상도 끊겨주네요. 그쵸? 자, 이 되게 감동스럽죠? 리더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지만 이 리더가 힘이 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는요, 그 리더의 거를 다른 기록이가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폰서 고민이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리더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리더입니까? 아니면 굿팔로이 뿐입니까? 여러분이 굿팔로이면서도 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자리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리더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리더분들은 또 그 많은 분들을 리더로 키워내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변화와 창의성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그래서 리더십은 당신이 아는 것, 즉 지식이나 경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직함이나 직위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팀을 만들고 구성원끼리 서로 신뢰하게 하셔야 되고요. 비전을 공유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당신의 제자나 추종자가 당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이 아메인에서 추구하는 리더십이고 궁극적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에서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행동에 대해서 책에 써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는 갈등 해소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격하고 무관합니다. 갈등 해소를 못 참는 성격이 있고요. 갈등이 생기면 그걸 피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평범한 우리가 아니라 리더로 성장하려면 이제는 어느 누구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작은 갈등이든 큰 갈등이든 그 책임 해소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가 아니라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책임에 대한 갈등 해소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 리더와 그레이트 리더의 차이는 뭐냐? 굿 리더는요, 갈등 속에서도 그 파트너들의 최선을 끌어내는 거 좋습니다. 굿 리더. 여기서 우리는 그레이트 리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갈등을 뛰어넘어서 본인도 모르는 잠재력을 꺼내서 갈등조차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 저는 예전에 발리 여행 갔을 때, 아메리카 여행 갔을 때 정학사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통제 가능한 일, 통제 불가능한 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감정적 소모나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통제 불가능한 일이면 빨리 그만둬라. 생각을 그만두고 고민을 그만해라. 통제 가능한 일이면 끝까지 고민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의 기준을 항상 제가 고민이 생기면 이게 내 스스로가 통제 가능할까? 저 애 지금 고3입니다. 걔 고3인데 제가 통제 불가능해서 고1로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네. 태어난 애를 다시 들어가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고3인, 그 애 고3인 걸 고1 때부터 내내 그게 이유와 핑계가 되고 나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 내가 일을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면 통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잊으시고 통제 가능한 이 아이를 더 멋진 유학의 길, 이 아이를 더 멋지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길, 그렇게 내가 통제 가능한 일로 내 생각을 바꿔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 갈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리더가 개입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 스스로의 갈등도 팀의 갈등도. 알아서 하겠지. 큰일 납니다. 이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둡지 않은 판단으로 나서고 옳고 그름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뭘 했는지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잠재력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많이 감싸 안아주신다라면 스스로가 압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 또 앞으로 갔네요. 솔선수범. 이건 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헛수고 같은 수고를 수없이 하셔야 됩니다. 아메이는요, 헛수고 같은 수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결과가 있는 일에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그룹 전체가 본을 보이는 그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권위자이냐 권력자이냐 봤을 때 권위자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와 권력자의 차이는 권위자는요, 사장님 따르고 싶어요 라는 분이 많은 거예요. 사장님 본받고 싶어요. 권력자는요, 나를 따르라! 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웬만하면 앞에 나서는 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더 키워주시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보다 더 큰 리더로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그런 권위, 나를 따르고 내 본받고 싶고 나의 멘토이십니다라는 말을 듣고자 할 때는요. 그 권위에는요. 반드시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스티븐 코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얘기한 겁니다. 권위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권위를 받고 싶으시면, 나를 따르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렇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미팅 철저히, 나부터 보이려고 애를 쓰고, 나부터 절대 어떠한 거에도 여지를 보이지 않는 자영사업가 마인드와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그곳에서 권위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리더는 반드시 파트너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성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워낙 태생적 자기중심성이 높게 태어난 사람이라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키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왜? 믿업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도 잘 못하는 주제에 남이 하는 걸 더 믿어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메에서 정말 제가 지금도 갈고 닦고 제 수첩에 써 있는 게 나는 비켜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할 때, 주도적으로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파트너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성이 높아서 나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제 생각은 다 틀리고 틀리다 다르다로 무언가를 사람을 판단한다라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태어난 모습 다 틀리고 가지고 있는 성격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틀리다라는 걸로 이분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다 각각 다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들을 수렴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한번 해보고 뭔가를 유출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리더인 거고요. 리더는 공감의 합창을 해야 된다라고 써있죠. 소통, 감정 공유, 역지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떨까? 그럼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감의 합창은요, 낮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공감의 합창은요, 정말 깊숙이 들어가셔야 되고, 정말 깊숙이,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내 편이구나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 편인 사람한테 다 내어주지 않나요? 언젠 내 편이었다가 언젠 내 편 아니었던 그런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나요? 저는 리더는 무조건 편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옳고 그름은 차차 마음이 활짝 열린 후 내가 가르쳐주거나 이게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게 훨씬 낫고요. 이 공감의 합창이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네 가지 행동을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시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내 걸로 만드셔서 스티브 코비가 얘기한 리더십을 정의 다시 해드리면 내 파트너들을 성장시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혁명적 방법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괜찮은 파트너이 없다. 그럼 아직 내가 리더십 덜 발현됐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자는 거죠. 나보다 월등한 파트너들이 너무 많다. 나의 리더십이 잘 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윈윈, 그분을 도와서 혁명적인, 더 나은 성과를 얻게 해서 나도 윈, 그도 윈 되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리더십 이후에 또 굿 팔로워십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서 정말 멋진 그룹을 키워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